이번에는 제가 활용했던 6원칙 따라 말하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따라 말하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학습 방식이에요. 다만 효과를 본 사례가 많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따라 말하기라는 게 자칫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에요. 따라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귀와 입이 열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따라 말하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6가지 원칙을 만들었어요. 이 원칙은 인간의 언어 학습 과정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만 전략적으로 압축한 것이에요. 따라서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학습 효과가 줄어들고 학습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이 6가지 원칙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진행될 때 학습 효과가 크고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이룰 수 있어요. 따라 말하기의 6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통문장. 두 번째, 패턴. 세 번째, 한국어 설명. 네 번째, 상황 몰입. 다섯 번째, 큰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반복.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원칙 1. 통문장. 많은 사람들이 영어 단어를 죽기살기로 외우는데 단어만 외우면 절대 안 돼요. 그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스터디가 뭐죠? 공부하다. 네, 데스크는요? 책상. 제가 보기에는 스터디와 데스크라는 단어를 모르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책상에서 공부하다는 영어로 뭘까요? 스터디 데스크? 이거는 책상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딱 막히죠? 저도 예전에는 몰랐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책상에서 공부한다를 영어로 말한다고 하면 I desk study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의사소통은 돼요. 하지만 이게 올바른 영어는 아니잖아요. 정답은 너무 간단해요. study at a desk예요. study at a desk. 가장 중요한 study와 desk를 알면서 왜 study at a desk는 몰랐을까요? 우리가 단어만 외웠기 때문이에요. 왜? 시험 잘 봐야 되니까. 회화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통문장을 통해서 단어들이 문장 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표현들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이 문장들이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또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에서 취약한 게 연음이죠. 여러 단어들이 연달아 발음되면서 완전히 또 새로운 발음으로 나타나는 현상. 통문장으로 공부하면 이 문장 내의 연음을 저절로 익히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원칙 2, 패턴. 패턴은 어느 외국어를 배우던지 간에 맞는 변수예요. 영어의 기본 문장 구조들을 일일이 다 외우지 않아도 빨리 익히게 도와주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왜? 문장의 일부분만 바꾸면 되니까요. 방금 앞에서 study at a desk 라는 것을 배웠죠? 그럼 책상에 앉다는 뭘까요? 네, 맞아요. sit at a desk. 이렇게 책상이라는 것이 at a desk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에 sit만 바꿔주면 돼요. 이제는 앞부분만 바꿔주면 책상에서 뭘 한다는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책상에서 먹는다, eat at a desk. 책상에서 일한다, work at a desk. 이것이 바로 패턴의 힘이에요. 더 좋은 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패턴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진짜 많아야 2, 300개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 패턴들만 익혀도 회화 실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어요. 학습 기간도 크게 단축되겠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저도 싫어하는 문법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패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문법도 익히게 돼요. 저는 중국어 문법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중국어 패턴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스스로 유추해서 익혔을 뿐이에요. 세 번째, 한국어 설명. 뜻도 모르는 CNN 방송을 무작정 틀어놓은 경험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효과 좀 보셨나요? 네, 효과 없어요. 그냥 스쳐갔다 스쳐나가는 그 정도죠. 한국어 설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어 설명 없이 무조건 들으면 의미를 모르잖아요.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물론 실력이 늘기는 늘어요. 다만 아주 천천히 느는 거죠. 하지만 의미를 알면 이 오랜 시간을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6가지 원칙들은 정말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만 뽑아서 압축시킨 거예요. 아기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소리와 의미를 연결시키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리와 의미들을 바로바로 연결시켜야 학습 시간을
굉장히 짧게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원칙 4. 상황 몰입. 이 문장에서 말하는 상황에 몰입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공부하는 이 상황에 몰입을 해야 돼요. 집중력을 높여야 돼요.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진짜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는 일이 굉장히 허다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분명히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 입은 계속 영어를 따라 말하고 있었어요. 뇌와 입이 따로 놀고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아, 이게 유체 이탈인가 싶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 이런 현상을 굉장히 자주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따라 말하기를 하면서 절대로 다른 일과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보면 어떤 분들이 따라 말하기가 쉽다고 해서 설거지나 운전을 하시면서 따라 말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면 절대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혹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온 신경을 소리에 집중해서 다 듣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 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원칙 5. 큰 소리. 처음에 제가 큰 소리로 따라 말하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아주 유치했어요. 외국인을 만나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큰 소리로 따라 말하기를 연습하면 제가 외국인을 만나도 이 큰 소리가 습관이 되어서 외국인 앞에서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게 예상치 못한 효과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다 주었어요. 큰 소리로 따라 말하게 되면 영어의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나의 몸을 훈련시키게 돼요. 소리를 내는 데 필요한 입, 혀 등의 구강 구조와 얼굴 근육, 목, 가슴, 배, 온몸이 영어 발음에 맞게 훈련이 돼요. 그래서 영어를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익히게 돼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친구와 대화할 때 내가 머릿속에서 어떤 문장을 말해야지라고 미리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말을 몸으로 익혔다는 뜻이에요. 그 증거가 입에서 말이 맴돈다는 말이 있죠. 뇌는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의 입과 혀가 그 소리, 그 단어를 기억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글을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비슷한 말이 또 있죠. 말이 헛나왔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뇌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입과 혀가 무의식적으로 말을 뱉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이 한글을 익혔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영어를 몸으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입과 혀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해서 입에서 저절로 영어가 튀어나오게 해줘요. 원칙 6. 자, 마지막이죠. 제가 따라 말하기를 하면서 유체 이탈 같은 신기한 현상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진짜 신기한 현상은 따로 있었어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건데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안 들리던 소리가 어느 순간 너무나도 또박또박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 맞아? 이거 예전에 듣던 거 아니야? 내가 파일을 잘못 눌렀나 해서 보면 또 그건 아니에요. 오늘 공부해야 되는 파일이 맞아요. 이런 현상은 굉장히 자주 발생했어요. 특히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되면 모르는 단어나 문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어요. 소리를 따라 흉내내는 것조차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면 또 이제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내가 이거 공부 아무것도 못 따라 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내가 따라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꾹 참고 반복하면 언젠가부터 참 신기하게도 잘 들려요. 아니 이렇게 쉬운 소리가 그때는 왜 안 들렸어?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뭘까? 제가 그 사이에 외국에 다녀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더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정답은 매우 간단했어요. 바로 반복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소리가 안 들렸을 때 오기가 생겨서 막 10번, 20번 그 구간을 반복해서 들어봤어요. 기계도 아니고 같은 사람이 말하는 건데 내가 못 들을 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를 악물고 막 반복해서 들어봤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안 들리는 거는 100번 들어봐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음날 그걸 또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 공부 시간에 또 들었어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들리던 소리가 어느 순간 정말 신기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또박또박 다 들리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반복의 힘을.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성취감도 자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도록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학습법이 바로 3회 반복,
2회 반복, 1회 반복이에요. 같은 파일을 처음에는 3번 반복해서 듣고 다음 학습 시간에는 2번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그 다음 학습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1번 듣고 이렇게 해서 총 6번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아무리 길고 복잡해도 반복 앞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6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반복을 꼽아요. 반복 하나만 잘해도 영어를 충분히 잘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반복만 해서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5가지 원칙들과 합쳐져야 시너지가 나면서 학습 기간을 확연히 줄일 수 있어요. 어떤 분야든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반복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